20년 넘게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신 40대 남자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운동을 하고 나면 증상이 조금 편해진다고 하셨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평범한 경험이 한의학의 핵심 치료 원리와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만성 난치성 질환을 위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을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균형 문제로 바라보는 한의학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 눈의 문제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원에선 주로 이렇게 설명하죠. 눈물층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눈물의 증발을 막아야 합니다. 눈물의 기름층이 부족합니다. 마이봄샘 기능이 문제네요. 안구건조증 환자분들께서는 이미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눈 주변 분비샘의 기능 저하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 눈물이나 안약, IPL 시술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비샘들의 기능 저하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조요법으로 많이 추천되는 온찜질이 오히려 한방치료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온찜질이 마이봄샘 기름 성분의 배출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눈 주위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개선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눈이 편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은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눈 조직도 충분한 혈류 없이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능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혈액순환 부족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의 핵심은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회복시켜 마이봄샘과 눈물샘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온찜질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찜질은 눈 주위에 국소적으로 열을 가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눈만 따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방치료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먼저 개선한 뒤에 몸의 일부인 눈까지 자연스럽게 좋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영상 초반에 운동을 하면 안구건조증이 호전된다고 하셨던 환자분 기억하시죠? 이 환자분은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이셨는데 소양인들은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열을 내려 몸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즉, 이 환자분의 경우 운동으로 땀이 나면서 체내의 열이 빠져나갔고 그 덕분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눈 쪽도 함께 개선된 겁니다. 눈물층의 불균형이 아닌 몸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한방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환자분처럼 운동으로 눈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운이 약한 체질들은 운동 후 더 피곤해지고 눈 역시 더 마를 수 있습니다. 같은 안구건조증이라도 체질에 따라 혈액순환 회복 방식이 달라지고 따라서 치료도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점 역시 한방치료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치료는 한약과 침을 사용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침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된 경우는 한약과 침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마이봄샘이 이미 상당 부분 퇴화된 상태라면 한방 치료로도 충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즉, 원활하게 혈액 공급을 하더라도 작용할 기관 자체가 없어진 것이니까요. 만약 온찜질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한방치료 전에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구건조증을 단순히 눈물층의 불균형이 아닌
몸의 불균형으로 보는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 치료의 한계를 느끼셨다면 이번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